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체일에 따른 추심 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심은 단순 독촉 문자와 추심 전화부터 시작해서 방문 추심과 법조치까지 모든 채권 회수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심 행위는 연체 시기에 따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연체 초기에는 추심의 강도가 약하지만 점차 연체가 길어질수록 추심의 강도가 강해지고, 이러한 추심에 대해 올바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체일에 따른 추심 과정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추심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순서대로 표시하였습니다. 연체일에 따른 추심 행위와 그 연체일에 따른 신청 가능한 워크아웃도 표시를 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추심이 시작됩니다. 연체는 미납 다음 날부터 1일이 됩니다. 영업일로 연체 5일차까지는 단순 추심 문자 또는 ARS 안내가 옵니다. 이후 단기 연체 공유가 되는데, 이때 신속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미연체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용점수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체 1개월까지는 추심 전화, 방문 추심, 추심 우편물 등이 진행됩니다. 이후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데, 이때 프리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다음부터 가압류 및 지급 명령 등의 법조치가 시작됩니다. 연체 3개월이 되면 장기 연체 공유가 되고, 이때 개인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 3개월 이후에는 신용불량자가 되며 연체가 길어질수록 급여 및 재산이 강제 집행이 될 위험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영업일로 연체 5일차까지는 단순 추심 문자 및 ARS 연락만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실수로 인한 미납으로 간주하여 미납액이 발생했다는 안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바로 추심원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으나, 과거 연체한 이력이 있거나 최근에 받은 대출 등 특별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연체 사례를 보면 카드사 대금일 미납 후 다음날 바로 문자로 미납액 발생 안내가 옵니다. 문자 내용으로는 영업일로 5일 후까지 미납되면 단기 연체 공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고 추심 연락을 할 수 있다는 통지입니다. 대응 방법은 단기 연체가 되면 신용이 하락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미납을 해소하고, 만약 미납액 전부를 상환하기 어렵다면 일부라도 납입하면 단기 연체 공유가 늦춰집니다. 채권사에 연락하여 납입일 유예를 협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연체 1개월까지는 추심 전화, 방문 추심, 추심 우편물 등이 시작됩니다. 단기 연체 이후로는 단순 실수로 판단하지 않아 본격적인 추심이 개시됩니다. 채권사 내부 직원이 추심 연락해 오며 채무독촉 및 추심 우편물을 송달합니다.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바로 방문 추심을 하겠다고 하거나, 연락이 닿아도 압박용 방문 추심을 통지합니다. 연체 사례를 보면 연체 2주차 추심원이 자택 방문을 하겠다는 통지를 문자로 전달합니다. 이에 연락하여 미납금 납입에 대해 협의하여 방문을 보류해 보았으나 집에 오니 추심 우편물이 송달되어 있었습니다. 대응 방법은 방문 추심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연락을 잘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추심원에게 납입 계획을 설명 후 방문 추심 및 추심 우편물에 대해 협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채무 상환이 어렵다면 빠르게 신속 채무조정 등 채무조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체 3개월까지는 법조치가 시작됩니다. 기한이익 상실 이후로는 채권사들도 법조치를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합니다. 급여, 계좌, 부동산 가압류를 하여 채무자를 압박합니다. 강제 집행을 위한 지급 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사례를 보면 연체 5주차 현관문에 붙은 우체국 부재 통지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보낸 곳이 법원으로 되어 있으며 재방문일이 적혀 있고 부재 시 반송될 수 있으니 우체국으로 찾으러 오라는 내용입니다. 대응 방법은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법조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계좌 및 부동산 등의 가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채무 상환이 어렵다면 빠르게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 조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체 3개월 이후에는 급여 및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법 조치 등이 확정되어 강제 집행 위험이 증가하며 장기 연체 등록이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며 신용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추심 행위가 강력해집니다. 연체 사례를 보면 연체 4개월차 신용이 최하점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급여 계좌가 압류당하여 생활이 어렵게 되었고 살고 있는 집에도 가압류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은 압류된 계좌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면 압류가 안 된 계좌로 변경을 하시고 법 조치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채권자와 상환 협의를 해야 추가적인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 상환이 어렵다면 빠르게 개인 워크아웃 등 채무 조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체일에 따른 추심 진행 과정과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체일에 따라 추심 진행을 구분해 놓은 것은 실제 연체일에 따라 단기 연체 공유 및 장기 연체 공유가 되는 시점이 있으며 이러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의 종류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채권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체 기간에 따라 추심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연체가 얼마 되지 않는 시점부터 강한 추심을 한다면 인력이 낭비되며 채무자도 과도한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심 과정을 알고 대응한다면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신용 및 채무 관련 정보를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